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답사 가시죠? 답사 갈 때는 항상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창덕궁의 그 규장각 앞에 부용지라는 연못이 있고 여기에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정자에 다리가 두 개로 있는데 이 다리의 모습을 뭘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선비가 발을 씻는 모습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이 발 씻을 때 이걸 뭐라고 하면 탁족이라 그러거든요. 탁족, 발을 씻는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중국에는 창랑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창랑에 물이 맑으면은 각근을 씻고 물이 흐리면은 발을 씻는다. 이런 창랑, 탁사, 탁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여기 그 의미는 세상이 더러워지면은 나는 발 닦고 고요히 물러나서 자연을 즐기련다. 이게 탁족입니다. 탁족. 세상이 깨끗하면은 나는 각근을 씻고 벼슬길에 나선다. 이런 의미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걸 연꽃이 핀 모습으로 봐요. 연꽃이 핀 모습인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게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연못에서 피잖아요. 근데 연못은 항상 더럽습니다. 이 더러운데 발을 뻗고 뿌리를 내리고 깨끗한 연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살 정신이라 그러는데 보살 정신이 뭔가 하면 부처거든요. 부처가 돼가지고 지만 깨끗하면 되겠어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가 돼가지고 더러운 사바세계에 발을 뻗고 사바세계의 번뇌로 고통스러운 중생들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부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연꽃의 의미입니다. 근데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봤던 요거 탁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문명이라 그래요. 문명, 시빌리자이션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 문명의 의미는 이게 내가 세상이 이제 더러우면은 더러운 데다가 지까지 발까지 씻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더 더러워져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더러운데 지까지 발까지 닦아보면 세상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통 우리는 요런 생활을 많이 해요. 요런 생활을. 근데 요거는 더러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깨끗하게 해줘요. 요거는 칼처 문화라 그럽니다. 문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답사 가잖아요. 토요일 날 답사 가는데 날씨도 보니까 답사하기 좋은 날이라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비바람이 막 칩니다. 비바람이 막 치니까 가만 보니까 이거 가면 고생스러우니까 그 비바람에 발 닦고 방에 들어가는 거, 요게 탁족이요. 요건 문명입니다. 요거는요, 요런 사람들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청은 안 했는데 토요일 날 가만 보니까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니까 나라도 가가지고 좀 이 사람을 보태줘야지. 왜 그런가 하면 45명이 가면은 45명 갈 식사 준비를 다 해요. 버스 준비, 식사 준비 다 하잖아요. 다 했는데 인원이 30명 오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나라도 보태줘야지 하는 게 이게 연꽃이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풍속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문화를 하는 것이지 세상의 풍속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문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토요일 날 비가 오면은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 첫 번째 강의는 태평양 전쟁이었어요. 태평양 전쟁이 시작해서 1945년 8월 달에 미주리지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문제인데 이 중국에서는
여기 요선을 경계로해서 여기는 모택동 정부고 여기는 장개석 정부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택동과 장개석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입니다. 이게 국공내전이라고 해요. 국공내전. 그래서 오늘은 국공내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국공내전에 모택동이가 이깁니다. 이기면서 모택동이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의 만든 군대 조직에 의해서 모택동이가 이겨요. 이 조선의용군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요,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북한 그 군대들이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와. 이게 6.25 전쟁이에요. 예, 여기까지 그게 오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공내전이 이 사람 누구요? 네, 모택동이고, 이 사람은 장개석이고, 모택동과 장개석이 싸움이고,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정. 조선의용군을 창설한 무정입니다. 셋째 강의, 이제 셋째, 넷째는 다음 주 오고요. 예.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중국 국공내전과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는 1620년에 나라가 만들어져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청나라 태종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오고 난 뒤에 태종 다음에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까지 나라가 굉장히 발전해요. 세계 최강입니다. 중국한테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패권 국가인데 문제는 19세기가 되면 조금 틀려요. 19세기가 되면은 영국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하면은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걸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하니까 영국에서 은이 왕창 이쪽으로 들어가요. 무역 적자가 왕창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인도의 아편을 만들어요.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청나라에다가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하니까 청나라 은이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되니까 청나라는 은이 왕창 빠져나가고, 또 하나는 청나라 국민들은 아편 중독으로 빠져듭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편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부위 아시죠? 부위, 마지막 황제 부위의 부인 황후죠. 황후가 아편 중독에 걸려요. 이제 마지막 황제의 부위라는 영화 보면은 아편 중독 걸린 장면이 나와요.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서 황후라는 체면도 있고 아편 달라 이게 아편 달라고 나중되면은 이게 똥오줌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이 황후입니다. 그래서 아편 중독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건데, 문제는 황후나 귀족은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편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아편 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펄벅이 지은 대지라는 데 보면은 그런 이 아편 전쟁 당시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논 10마지기 팔면은 기부인의 아편 11분이 나온대. 이게 아편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싸게 팔린 겁니다. 팔렸는데 문제는 서민들이에요. 그 서민들이 비싼 아편에 중독이 되면은 이거는 범죄로 바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편은 나라를 망치게 하는 원흉이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얼마냐?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이 돼가지고 중국은 아편 때문에 망할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요. 임칙서라는 사람을 보내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자와 동급으로 쳐줘요. 그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강동으로 가가지고 아편 몰수, 영국이 아편 몰수해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 보니까 아편 수출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아편 수출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영국 의회에서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중국 사람한테 아편 중독을 시키려고, 아편 수출하려고 전쟁까지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때 들어오는 병력이 얼마인가 하면 4,000명이 들어와요. 4,000명이 들어오는데 청나라는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군대가요, 8기군 들어보셨을 거예요. 8기군은 만주 사람으로 된 군대입니다. 만주 사람은 군인 외에 다른 건 하지 말아 합니다. 군인만 하면은 뭘 거, 뭐 할 거 다 준다. 그래서 8기군이 20만이요. 그래서 8기군은 중앙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지방을 지키는 군대는 한족으로 되어 있는데 80만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군대가 100만이요. 100만인데 4,0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싸움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이 져버려요. 왜 100만이 지느냐? 이 청나라 군대는 이때까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를 다 거치면서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엉망으로 바뀌고, 또 퇴폐 타락, 뇌물이 행행해가지고 100만의 군사는 아무짝에도 못 사요. 못 씁니다. 그럴 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 4,000명이 들어와요. 4,000명이 들어오는데 청나라 100만 대군이 판판이 깨져버려요. 다 깨지니까 할 수 없이 항복을 해요. 청나라가 항복을 하고 돈 왕창 물어주고, 그래서 이게 때문에 청나라는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이게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영국의 4,000명한테도 지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이때 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홍수전, 원래는 홍화수인데 이걸 홍수전으로 바꿔요. 왜 바꿨는가 하면 전자가 기가 막히게 좋아. 왜 좋은가 하면은 이게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이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전자가. 그래서 전두환이가 대통령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홍수전이는 과거에 4번 시험 봤는데 판판에 떨어져 버려. 판판에 떨어졌는데 그 선교사, 유럽 선교사가 기독교 관련 책을 딱 줘요. 그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게 사상이 기가 막히는데, 여기에 무병과 같은 단계에서, 환각 상태에서 홍수전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만 거기에는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홍수전의 형님이요. 그렇게 나와요. 예수가 홍수전의 형님이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고 홍수는 동생이 되어서 왼편에 앉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도 부인이 있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예수도 아름다운 부인이 있어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더라. 그런데 홍수는 이걸 딱 보고 와서,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우리 인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잖아요. 그죠? 예수가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인데, 홍수전이가 그거 예수한테 맡길 일이 뭐 있냐? 내가 하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태평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평화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홍수전이가 탁 만든 겁니다. 이게 1851년에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홍수전이가 하늘나라에 갔더니만 하나님도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예수도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니 나도 아름다운 부인을 거느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 80명을 탁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80명이 둘러싸여요. 그리고 그 외에 1,000명 이상이 되는 후궁들을 탁 만들어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홍수전이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851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남징으로 들어와요. 난징으로 들어와서 이 넓은 중국의 거의 반 정도의 영토를 딱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이때 태평천국의 군인이 얼마냐? 100만 명. 장강에 떠있는 배가 많죠.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독교 사상이 뭔가 하면요, 만민평등 사상이에요. 지금은 이때까지는 중국은 귀족, 양반, 쌍놈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홍수전이가 탁 나와가지고는 지금부터는 만민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재산을 갖고 이런 사상을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홍수는 그렇게 해놓고는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고 정치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충왕 이수승한테 맡깁니다. 충왕 이수승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자처럼 호리호리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뛰어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천하의 사람 모두가 함께 땅을 일구고 음식을 함께 먹고 옷도 함께 입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태평천국이다. 이런 걸 탁 내세우니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태평천국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성이가 모든 걸 잘 다스려요. 다스리는데 문제는 천국에 100만 대군이 있다 그러지만 이게 썩은 대군이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못하니까 각 지방에서 의병을 만들어요. 의병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의병이 누군가 하면은 이홍장이 만든 회군입니다. 이홍장 들어보셨죠? 예, 이홍장이 만든 회군하고 그 다음에 증국번이가 만든 상군이 가장 강력해요. 어마어마한 의병을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증국번이 상군 증국번이 철로 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수성이요. 이수성이 거느린 군대 30만입니다. 혼자 거느린 30만이요. 30만인데 이 이수성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인데 증국번한테 져요. 지는데 질 때에 여기에 이수성이가 거느렸던 30만 명은요, 한 사람도 항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전쟁에서 다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증국번이가 이수성을 탁 잡아요. 잡아가지고 잡자마자 여기 칼로 살을 팍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시뻘게 된 거예요. 이게 허벅지도 살을 팍 비워버려. 그래서 나중에 사형시키는데 사형장에 끌려갈 때 이 태평천국의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마지막 가식인 사람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이수성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이 망합니다. 태평천국이 망하는데 문제는 태평천국에서 회군의 이홍장이 죽어요. 죽고 난 뒤에 이홍장이 거느렸던 그 회군을 누가 맡는가 하면 위안스카이가 맡습니다. 원세계 들어보셨죠?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왔어요. 이모군란 때 조선에 와가지고 대원군을 중국으로 잡아간 사람이 원세계 위안스카이입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와가지고 작전을 멋지게 성공함으로써 출세의 가도를 달려요. 출세의 가도를 달려가지고 이홍장의 군대를 이어받습니다. 이홍장의 군대를 이어받고 난 뒤에 1912년에 마지막 황제 부위를 왕자에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원세계 위안스카이에 가지고 청나라가 망합니다. 청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난 뒤에 지가 황제 자리에 오르려 그래요. 지가 황제 자리에 올랐어요. 오르고 나니까 각지에 있는 군인들이 원세계를 끌어내려요. 오히려 끌어내려서 하합병으로 원세계 죽어버립니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태평천국의 난을 정벌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의병들이 일어났거든요. 의병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10명이 일어났어요. 대개 한 10명이 일어났는데 청나라 망했죠. 원세계 죽었죠. 그래서 중앙에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통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군벌이 뭔가 우리 재벌 들어보셨죠? 돈으로 세력을 잡는 거. 요거는요, 군인으로 세력을 잡는 걸 군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1912년 이후에 중국은 대체로 한 10개의 군벌이 들어섭니다. 10개의 군벌이라 하는 의미는 중국은 10개의 나라로 쪼갈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10개 나라 쪼갈라진 거예요. 예, 이게 군벌이라 그럽니다. 군벌 중에 가장 강력한 군벌이 누구냐? 가장 강력한 군벌이 바로 여기에 만주에 있는 장장님, 중국말로 장주어린인데요. 이 장장님의 군벌이 가장 강력해요. 근데 이 장장님 멋있죠? 이 사람이요. 예, 오늘의 주인공, 이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데 오늘 강의에
요 장장님은 어디 사람인가 하면 만주 사람이요. 우리는 만주는 중국에서 변두리라 생각하잖아, 그죠? 변두리. 근데요, 이 중국 보면은 이게 만주 대평원이 있어요. 평원이 이만해요. 이게 전부 다 만주 대평원이요. 중원 대평원이 여기 중원 대평원입니다.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오히려 만주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주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가지고 걸음 앉아도 농사가 잘 되는 데가 만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는 굉장히 부유한 곳이 만주입니다. 그래서 만주를 차지하면은 항상 중국을 차지한다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장장님은 원래 출신이 비적인데 이게 산적입니다. 장장님 원래 산적 출신이야. 근데 산적인데 산적도 의로운 산적이 있고 해로운 산적이 있어요. 이게 깡패도 의로운 깡패가 있고 해로운 깡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장님은 의로운 비적이요. 그래서 자기 주위를 잘 다스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받죠. 돈 받으면 비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비적인데, 그래서 의로운 비적이라 그래서 요때 원세계에 있었거든요. 원세계. 위안스카이 그죠? 위안스카이가 장장님을 잘 승진시켜줘요. 공문 만들어가지고, 군인 만들어가지고 승진을 자꾸 시켜줘. 그래서 이 장장님이 원세계 보고 황제에 오르세요 한 사람이 장장님이요. 황제에 올랐죠. 황제 오르니까 장장님이 바로 배반해요. 그래서 군벌들은요,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뒤통수 치는 걸 아주 잘해요. 장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장님이 드디어 만주 전체를 장악하는데, 장악하기 이전에 비적의 습격을 받아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마차 안에서 장장님의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요, 여기에 장학량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가 장학량이 돼요. 요 사람인데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네, 장량. 네. 근데 요 장장님이 군벌 중에 최고로 강해요. 장장님은 30만 명의 그 군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장님이 이만큼을 통일해요. 이만큼. 군벌들 이만큼을 통일해요. 통일하는 과정도 전부 다 배반, 뒤통수 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만큼 통일하고 난 뒤에 대원수가 돼요. 드디어 대원수가 군벌을 제압하고 대원수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도 이용해요. 일본이 반동군이 만주 도왔잖아요. 이게 다른 군벌을 제압하려면 어떤 짓도 다 하는 게 다 군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 대원수가 딱 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움까지 얻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장학량이 문제인데, 장학량은 생각이 굉장히 고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학량이 자기 아버지 보고, 자, 이제 만주로 갑시다. 만주에 가서 일본하고 싸웁시다. 장학량이가 자꾸 자기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량이가 북경에 있다가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는데, 문제는 만주에 갔는데 일본이 장장님을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장장님 힘이 너무 커졌어요. 커지니까 장장님을 제거해야 되겠어요. 제거하면은 19살 된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장장님이 타고 온 기차가 항고둔역에 있다고 왔을 때 폭발시켜버립니다. 폭발시켜가지고 장장님을 죽여버려요. 장장님을 죽인데, 문제는 장학량이 문제가 있어요. 장장님의 맏아들 이 장학량인데, 이 장학량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이 15살 때쯤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장백령이라는 선생을 만납니다. 근데 장백령이가 이 사람들 애들이 있는 데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백령이 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장학량이가 탁 일어서가지고, 이 15살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일어서가지고, 장백령 선생님, 당신이 뭔데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따져요. 따지니까 장백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다 그럽니다. 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자, 장학령, 너의 정체성은 이 중국을 구하는 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죠? 장학령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드디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령이
그 다음에 이제 백송영한테 교육을 받는데, 각송영한테 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받아서 장항량은 산적의 아들이지만요,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19살에 교육이 끝나자마자 육군 소장으로 가요. 소장으로 가고 자기를 가르쳤던 각송영은 참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송영에 의해서 전쟁을 계속 하는데 싸울 때마다 이겨요. 나중에 각성이 이제 배반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자기 장항영의 아버지 장장님이 폭탄 죽었죠.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장항영은 27세 동북군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총사령관이 되는데 이게 중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항량의 동북군이 얼마인가 하면요, 병력이 30만이요. 그 다음에 예비군이 15만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되죠? 그 정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비행군 간부인데요, 우리 장장님이 만주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만주에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사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장량이 거느리는 30만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정규직 군대요. 그것도 비행기도 270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비행기 가지고 있는 게 60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량의 동북군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로 강한 군벌이에요. 군벌.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직도 군벌이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군벌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장개석도 군벌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는데 혼자 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량하고 합작을 해요. 합작해서, 자, 장개석이가 육해공군 총사령, 그 다음에 장량은 동북군 총사령, 부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둘이 합작 딱 해서 드디어 군벌대전, 드디어 군벌끼리 싸움 붙습니다. 싸움 붙는데 장량이가 10만을 남쪽으로 중원으로 보냅니다. 10만을 중원을 보내니까 강력하잖아요, 이기죠. 강력하니까 싸움할 것 없어요. 다 집니다. 다 져가지고 드디어 장제스와 장량은 군벌을 다 통일했어요.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뒤에 군벌을 딱 평지했어요. 다 평지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장개석이가 총사령관, 그 다음에 장량이가 부사령관이 된 거예요. 제2인자가 된 겁니다. 문제는 제2인자라지만은 군대 힘은요, 장개석보다 훨씬 강해요. 사실은 중국의 제1인자가 장량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장량인데, 군벌 다 통일했잖아요. 다 중국이 한 나라로 됐어요. 장개석이 한 나라로 됐습니다. 되는데 그 가장 큰 공은 누군가 하면 장량이잖아요. 그죠? 장량이니까 장개석이가 난징 수도로 장량을 불러요. 장량을 부를 때 대우가 최고의 대우를 해줘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이때 나이가 몇인가 하면 29살쯤 돼요. 29살 된 장량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난징으로 탁 비행기로 탁 내려요. 내렸을 때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장량이요, 이게 장개석이고, 이건 누구 같아요? 네, 송미령이에요. 이게 송미령인데, 송미령하고 장량은 이미 장량이 25살 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상해에서 서로 만나요. 상해에서 서로 만나는데 이 장량이가 상해에서 연설을 하는 걸 딱 보고 송미래가 뿅 가버렸어요. 뿅 가는데 송미래가 나이가 4살 때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사람이 밀월 여행을 11년 가버려. 네, 그러고 난 뒤에 결혼은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결혼 안 하는가 하면은 장량은 이미 결혼을 해서 부인이 둘 있습니다. 우봉지라는 여인하고 자오스라는 여인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미령은 이혼해라 하면 결혼하게 하는데 이거 못하겠다 해서 결혼을 못해요. 못하는데 문제는 장개석이요. 장개석은 장량보다 10살 정도 많습니다.
이 장개석은 그 당시에 부인이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요 3명을 다 이혼하고 송미령하고 결혼해요. 한데 송미령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눈치를 딱 보니까 장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장개석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아주 더럽지, 그죠? 아주 더러워. 그런데 내색 안 합니다. 내색 안 하고 장량을 북경의 아주 호화로운 왕궁에 탁 모셔 극진하게 모십니다. 극진하게 모셔가지고 뭘 하느냐? 오늘 춤추고 노래하고 이래요. 그리고 이때 장량은 이미 아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아편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만주사변 들어보셨죠? 만주사변은 일본 간동군이 장량의 군대를 치는 겁니다. 장량의 군대를 치는데 원래 이 장량의 군대가 30만이에요. 일본 간동군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장량이는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판 벌리고 북경에 있어요. 북경에 있고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참모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장개석으로 가요. 장개석으로 가니까 장량으로 가니까 장량이 장개석한테 보고하죠. 보고하니까 장개석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지 말아요. 저항하지 말라는 건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혹시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싸우지 마라. 절대 싸우지 마라. 이걸 장량이가 만약에 만주에 있었다면 현상 파악해서 싸움을 했어요. 하면은 절대 일본군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개석은 왜 싸우지 말았겠냐? 왜 싸우지 말았겠는가 하면은 현재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장량이요. 장개석도 장량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력한 군대니까. 그래서 장개석이 생각하기를 장량을 제거해야 되겠다. 만주를 일본에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장량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북대영, 장량이 있던 본부, 본영 북대영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동북군 완전히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만주국이 생기는 거예요. 만주국 생긴 이 우리 만주국 최후의 황제 부위 아시죠? 그죠? 최후의 황제 부위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만주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위죠. 드디어 간동군 사라지고 만주국이 생기면서 드디어 일본이 여기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장개석 뜻대로 됐죠. 장량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주국 차지하고. 근데 장량은 군대 다 잃어버렸죠. 실컷 권력도 없어요. 근데 아편은 중독되어 있죠. 그래서 아편 중독부터 고칩니다. 15일 만에 고쳐요. 15일 만에 아편 중독 딱 완전히 고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이탈리아로 갔더니만은 무솔리니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에다입니다. 에다 무솔리니인데 이게 무솔리니 부하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유부녀지. 유부녀인데 이 장량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렇게 장량의 인기가 좋아. 모든 여자한테요 최고의 남자가 누군가 하면요 장량이야. 그전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황제와 같으니까 좋아한다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도 모든 여자들이 장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스토킹 정도로 따라붙어요. 근데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국제 문제 때문에 장량이가 멀리합니다. 그래서 장량은 이탈리아로 가고 나중에 다시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 그게 장량이 아주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내용이 돼요. 그 다음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57명의 공산당원으로 처음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 공산당이 왜 만들어지는지 하는 건데 중국에는 오사운동 기타 등등 많은데 중국에 개혁이 계속 일어나요. 개혁 정책,
태평천국의 난, 이게 만민평등 사상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개혁입니다. 양무운동, 입헌군주국, 순환의 신혁명 전부 다가 개혁이에요. 개혁인데 그럼 이 개혁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혁. 작년에 사마천에 사기하면서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혁은 양극화를 없애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특권을 없애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를 없애는 게 그게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때 제후가 1800명이 있었는데 그 1800명이 춘추시대에 24개로 축소되고 전국시대에 7개로 축소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살아남고 개혁에 실패하면은 약소국이 돼요. 약한 나라가 되니까 약한 나라는 반드시 강한 나라한테 미칩니다. 이게 개혁의 본질.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의 본질은 양극화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도 만날 개혁한다 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이 양극화를 없애는 거냐 안 없애는 거냐 그걸 봐야 이게 개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혁을 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뒤에 개혁을 자꾸 실패하면 마지막 극단적인 개혁이 탁 나와요. 극단적인 개혁이 나오는데 마침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문제는 사회주의죠.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만민평등 사상, 예를 들면 모든 돈과 재물을 공평하게 나눈다죠. 공평하게 나눈다가 개혁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요. 개혁을 하다 안 되면은요 공산당이 나와요. 우리도 자꾸만 개혁하잖아, 그죠? 양극화 없애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면은 공산주의가 나와요. 공산주의 나오면 만민평등으로 가잖아, 그죠?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개혁을 하다 안 되니까 드디어 1921년에 공산당이 탁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은 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이 제일 중요하지 않죠. 당은 있다 하다 없어지고 없다 있고 뭐 우리나라 당인데 중국은 공산당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공산당 밑에 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당군이라 그래요. 당을 지키는 군대. 군대란 건 다른 게 아니고 당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이 있는 행정부는 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의 총서기가 최고 높아요. 최고 서열입니다. 최고 서열이고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여기 두 번째 서열이요. 그 다음에 국가주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예, 공산당.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당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까 하면 군대를 만들어요. 이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를 홍군이라 그래요. 홍군. 홍군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중국 공농 홍군이에요. 깃발은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 보면 여기 망치가 그려져 있죠, 그죠? 망치는 공장 쓰는 거예요. 망치, 공. 이건 낫입니다. 낫, 농. 붉은 거, 홍군. 그래서 공농 홍군, 약칭 홍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제 대결인데요. 두 사람 대결인데 이 두 사람의 인품이 어떤 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장개석 얘기했잖아, 벌써 이게. 장개석이라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장개석이요. 그리고 모택동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싸웠지만 그 권력에 위해서 싸운 중추는 국민, 온 국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 그래서 모택동을 더 우수하게 보는데 그것은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 거죠. 예. 모택동의 부인이요, 4명이야. 4명. 전부 다 부인이, 중국은 부인이 전부 다 3명, 4명 다 돼요. 예. 다 되는데 전부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합니다. 불행해가지고 사실은 모택동이가 이렇게 된 것은
부인들의 희생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과 그 다음 공산당의 모 대통령은 합작을 합니다. 합작한 이유가 뭐냐? 합작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국공합작인데 1924년인데요. 이때까지 군벌들이 살아 있었어요. 군벌이 10개 있었잖아요. 그죠? 10개 있었는데 위에서는 장장님이 내려오고 밑에서는 장개석이 올라가는데 장개석 혼자 힘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누가 합작하는가 하면은 모택동하고 합작을 하는 겁니다. 합작을 해서 군벌을 없애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국공합작이 1927년에 결렬이 돼요. 왜 결렬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민당은 이거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죠? 토지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평등주의잖아요. 평등주의니까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돈 많은 사람의 땅을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누겠노라. 이러니까 국민당에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요. 안 되니까 장제스가 4월 11일 쿠데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당을 30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30만 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제 모택동 군대는 10만 남았어요. 10만 남았는데 장개석이가 50만으로 포위를 딱 했습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포위를 하니까 모택동이가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게 뭔가 하면 대장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2년간 이루어지는데요. 자, 대장정이 일어나는데 이 대장정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모택동 사상과 마르크스 사상이 조금 틀려요. 틀리는데 이것은 넘어갈게요. 시간 걸리니까. 그 다음에 모택동이가 장개석이 공산당을 때려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때려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공산당이 늘어나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모택동이는 작전을 쓸 때, 우리는 전쟁할 때 땅 따먹기 전쟁하잖아, 그죠? 땅 따먹기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점령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모택동이는 땅 따먹기 전략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농촌에 침투해가지고, 농촌에 침투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들 다 소작인들 아니냐? 내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은 대지주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다 나눠주겠다. 그럼 소작인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 놓고는 후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가지고 또 다른 농촌 가서 또 그렇게 해. 이게 땅 따먹기 아니죠, 이거는. 땅 따먹기가 아니고 뭐요? 백성들한테 사상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을 때려잡으면 때려잡을수록 백성들은 공산당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주의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래도 군대 힘이 장개석이 훨씬 세거든. 그래서 공산당 30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10만 있는 거 50만으로 포위를 딱 해요. 포위해가지고 드디어 톱을 하러 갑니다. 톱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모택동이는 10만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모습,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여기서 루이진이라는 여기서 도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서안 위에 연안이 있어요. 서안이 있으면 연안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연안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하는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12,500km. 12,500km를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10만이 모여서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모택동이는 그래도 최고니까, 제일 높으니까 이제 말 타고 가죠. 말 타고 가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가는데 이 걸어서 갈 때 우선 전쟁해야 되니까 무기 있어야죠. 무기 있고 그 다음 총알도 있어야 되고 뭐 대포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먹을 거도 지가 짊어지고 가야 돼. 짊어지고 거의 2년 동안을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요. 뒤에는요,
뒤에는 장개스 군대가 쫓아옵니다.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도 하고, 낮에는 잘 가지도 못하고 밤중으로 가고 이렇게 도망가요. 눈 덮인 산도 지나가야 되고, 때때로 전투도 치러야 되고, 추위와 군지름으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상강 전투에서 3만 명 이상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군대는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기주성까지 가요. 기주성이 뭐가 유명해요? 마오타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마오타이가 유명한데, 이 마오타이로 이 모택동 군대에 영접을 해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술 마셔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1949년에 통일하고 난 뒤에 연애할 때 그 술을 이 마오타이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기빈 올 때 전부 다 마오타이 줄을 쓰는데, 바로 이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루딩차오로 갔어요. 이 루딩차오는 다리인데요, 다리 전투요. 이 가는데 계속 전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데 이 다리와 이런 다리, 원래는 여기에 판때기가 놓여 있었는데 장개스 군대가 판때기에다 치워버린 거예요. 치워버리고 쇠줄만 걸어놨어요, 이게. 쇠줄만 걸어놓고 여기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는 장개스 군대가 지키고 있어요. 이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장개스 군대를 쳐부수고 10만 명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투를 치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전투 치르고 난 뒤에 지금은 이렇게 복원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고 난 뒤에 사천성일 때 죽음의 습지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티베트 한번 가보셨죠? 티베트 고지가 거의 5,000m 고지요, 이게. 5,000m 고지라고 하는 것은 고산병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산병이 나타나면 얼굴이요, 부풀어가지고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요. 부풀고, 그 다음에 밥맛 없고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게 고산병이에요. 고산병인데 이거 짐 잔뜩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산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살려면은 들어가고, 고산지대를 거쳐나서 감수성 병원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쥐 잡아먹고, 대변 누면은 흩어봐요. 소화 안 된 나달 있으면은 그거 먹으려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칩니다. 거치고 난 뒤에 드디어 대장정이 끝났어요. 대장정이 끝났는데 남은 군대는 10만에서 8천 명이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8천 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대장정 끝내고 난 뒤에 모택동이가 4천 명 앞에서 연설을 탁 합니다. 그 연설을 하는데 연설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 우리는 장개스 군대에서 쫓겨서 12,500km를 장정을 했는데, 그 장정 과정에서 공산주의라 하는 것을 전 백성들한테 다 알렸다. 이거야말로 귀중한 경험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중국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착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섬서성에 도착을 탁 한 겁니다. 10분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루이진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까지 왔는데 왜 하필이면은 서안의 위에 있는 연안까지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왔는가 하면은 먼저 이게 중국인데요. 중국인데 여기에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공산당의 해방구입니다.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중에 섬서성, 이 섬서성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섬서성 이쪽은 러시아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기는 왔는데 또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요 사람 누구하고 닮았어요? 시진핑 아버지입니다, 이게. 예. 시중신이라고 하는 시진핑의 아버지예요. 여기 야가 누군가 하면 시진핑입니다. 야는 동생 시원핑, 시유안핑. 예. 그래서 이분이 고향이 어딘가 하면 섬서성 연안부, 장안부근이에요. 그리고 이 시진핑은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까운 북경에서 태어나고 야는 먼 북경에서 태어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섬서성의 공산당, 섬서 지역의 공산당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시중신이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야가 나이가 19살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22살, 모택도이가 왔을 때, 연안에 왔을 때 나이가 몇이냐? 22살이야. 모택도이는 나이가 거의 50이 가까워요. 가까운데, 야가 지도자거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중신에 의해서 공산당이 거의 살아나요.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아들이죠. 시진핑. 이건 누구요? 평리위안, 가수 부인이요. 그래도 이게 장군이요. 노래 불러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시진핑이 이제 16살 때 시중신이 강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갇히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엄청나게 이 시중신이. 그리고 난 뒤에 시진핑은 16살 때 시합 하방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어디에 쫓겨나는가 하면은 바로 서한으로 쫓겨납니다. 7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요. 고생해서 이제 나중에 복권돼가지고 최고위직으로 이제 총서기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서한은 원래 시진핑의 고향이 아니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서한에 반도체 공장 만들었죠. 그죠?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장제스입니다. 장제석인데, 장제석이가 이제 홍군을 쫓아서 연안까지 도망가게 만들었죠. 가게 만들고 난 뒤에도 이 홍군을 택동 군대를 다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하는데 공산당 박멸에만 신경 쓰고 일본하고는 싸울 생각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모택토이가 내세운 게 뭡니까? 혁명이잖아요. 혁명이 뭔가 하면은 만민평등,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온 백성들한테 전부 나눠주겠다.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장개석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모택토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멸하는데 문제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왜 일본을 놔두고 왜 중국을 없애려고 하느냐. 반발해요. 또 학생들은 데모를 해요. 왜 항일이 중요하지? 왜 공산당 판멸이 중요하냐?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코너로 몰려요. 코너로 몰리니까 누구를 불러들이는가 하면은 장량을 불러들여요. 네. 장량을 딱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야가 장량이요. 야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37살. 네. 37살에 별 3개 달고 왜 왔느냐? 연안에 있는 모택동을 다 없애라.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없애라 그러니까 이제 장량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왔는데 실제는 모택동 장량은 장개석이를 알잖아요. 그죠? 장량을 내쫓고 만주를 누구한테 줬어요? 일본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장개석 자는 중국의 희망이 없다. 자는 안 된다. 희망은 누구한테 있어요? 희망은 장량이 보기에는 모택동과 귤레 이쪽이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장개석은요 8,000명 없애는 거는 단순히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는데 그걸 장량으로 하여금 없애려고 그러는데 장량이가 겉으로는 없앤다 하고 속으로는 도와주네. 이게 도와주니까 이상하다요. 이상하다 해 그래가지고 이 장개석이가 서한으로 와요. 서한으로 와가지고 따집니다. 왜
못해서 그러냐 그러니까 장량이가 이 장량이거든요. 장량이가 꿇어앉아서 빕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공산당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일본과 싸웁시다. 그러니까 장교수이가 화를 팍 내면서 10살 아래거든요. 이 새끼 말이야, 네 이탈리아에서 그 가서 쓸모없는 놈으로 됐는데 내가 불러가지고 했으면 네가 시킨 대로 할 일이지 무슨 잔소리 이렇게 많냐? 또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학생 시위대도 또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장교수이가 장량 보고 학생 시위대 총으로 다 갈겨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이가 성질이 팍 났어요. 팍 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서한사변이 일어났던 것이요. 근데 실크로드 답사 가면은 반드시 여기를 가요. 하청지를 갑니다. 하청지를 가는데 이 하청지가 뭔가 하면은 양귀비가 목욕했던 것이요. 한데 이게 여산입니다. 여산을 배경으로 해서 장혜모 감독이 뭘 만드는가 하면 장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장가 기가 막힌 극이 나옵니다. 예, 이 나는데 실제 이 산 전체, 여산 전체를 무대로 삼아서 달도 뜨고 만들고 별도 뜨고 만들고 탁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연못에서 이 전쟁할 때는 실제 불화살이 나가지고 연못에 불바다로 만들어요. 말이 직접 나오고 그래서 입장료만 5만 원입니다. 여기인데 바로 요 옆에 오간청이 있어요. 건물 거기에서 지금 맞붙어 싸웠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장량하고 양호성이 둘이가 군대를 건드리고 가가지고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장량이가 도망을 가요. 여산으로 도망갑니다. 여산으로 도망갔다가 세복이 잡혀서 끌고 내려와요. 끌고 내려와서 어디가는가 하면 여기 오간청에 감금돼요. 그래서 이 오간청에 감금되는 게요, 중국의 역사에 큰 변환이 되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실크로드 답사 가면은 하청지 가고, 하청지 가면은 반드시 여기를 가봐야 돼요. 여기? 예. 여기서 잡혀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돼.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느냐? 여기에 중국의 재벌 송가수라는 재벌이 있는데, 재벌이라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셋 있었는데 이 셋 다 미모가 출중하고, 미모가 최고, 돈도 최고, 아들도 공부 전부 다 미국 가서 공부 다 유학해가지고 학력도 최고. 그래서 중국의 남자들이 가장 선망하던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에요. 여기 누군가 하면 누구 같아요? 송미령, 이거는 송애령, 이거는 송경령. 이게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이건 재벌한테 시집가서 돈만 많이 벌었고, 요 송경령은 22살에 49살 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27살 차이. 누구겠어요? 손문하고 결혼해요. 결혼 반대하는 걸 담을 뛰어넘어가서 결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년 동안 살다가 손문이 암으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송경령은 공산당으로 들어가요. 공산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중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칩니다. 이게 송경령이에요. 근데 송미령 야는 겉은 중국 사람인데 속은 전부 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고 그렇게 사치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사치 즐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송미령의 그 물건들을, 사치품을 비행기로 실는데 미군 병사들이 성질나가지고 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송미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석 부인이잖아요. 장기석 부인이 장기석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장학령하고 송미령하고는 옛날에 관계가 깊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령이가 편지를 씁니다. 지금 당신 남편 장기석이 잡혀 있다. 근데 절대 죽이지는 않겠다. 근데 당신이 와야 협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송미령을 불러요. 공산당에는 주울레를 부릅니다. 그래서 송미령과 주울레가 협상을 해요.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협상 타결됐습니다. 타결됐는데 그 타결된 내용이 뭐냐? 타결된 내용, 여기 주울레하고 인증서도 딱 찍고, 인증사실이 전부 다, 여기 장학령, 여기 장기석, 여기 송미령이요. 예. 모두 이제 장기석 석방하고, 공산당 인정하고, 공산당 군대 인정, 그리고 둘이 합쳐서 국공합작 해가지고 누구를 일본을 쳐들어가자. 협약이 된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장기석이가 이제 풀려나요. 여기 장기석이고 여기 장량이에요. 장량에 의해서 공산당이 없어질 공산당이 누구 때문에? 장량 때문에 살아나요.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장기석이가 남경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장량이가 같이 타요. 근데 주울레가 장량 보고 절대 가지 마라. 가면 당신이 죽는다. 절대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그 다음에 장기석이가 비행기 타고 장량 보더니만 야, 니 내려라. 니 가면은 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남경 사람들 절대 너 용서하지 않아. 죽인다. 가라. 근데도 가요. 왜 갔겠어요? 왜 갔는가 하면은 만약에 장량이가 안 가면은 장기석이가 자기 수도로 가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죠. 왜요? 강제로 했잖아요. 강제로. 파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장량이가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장량이가 따라가면은 파기할 수가 없어요. 국도 이상 파기 절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량이가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유자들이 장량이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이유입니다. 물론 잘생기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장량이 바람꾼이요, 이 사람. 예. 그래서 장량이가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서 징역 15년 선고받고 10년 살고 풀려나요. 풀려난 뒤에 장기석이가 대만으로 도망가잖아요. 대만으로 도망갈 때 장량이를 잡아가지고 같이 도망가요. 같이 도망가가지고 54년 동안 감금하고 장기석이 죽고 장기석 아들 장경구이가 총독으로 올라가지고 풀어줘요. 풀어줘서 드디어 장량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101살까지 살아요. 사는데 첫째 부인은 우봉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봉지는 1965년도에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면서 이혼을 해줘요. 이혼.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살았냐? 우봉지하고 자우스라는 여인하고 살았어요. 자우스라는 여인인데 이 자우스가 장기석이가 싫다는, 장량이가 싫다는데 억지로 가서 붙어 사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사는데 나중에는 본부인으로 안 된다는 조건으로 같이 살아요. 살다가 이제 우봉지가 미국으로 가면서 60년대에 이혼하잖아요. 그죠? 이혼하고 난 뒤에 정식 부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킨 사람은 자우스가 끝까지 장량을 지켜봐요. 이런 성에. 이게 거의 100살에 가까웠을 때 장량과 자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장량에 의해서 국공합작이 됐죠. 국공합작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찌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패망하자마자 국공 내전에 들어가요. 이게 장기석이고 모택동입니다. 지금부터 이 중국 천지를 누가 차지할 거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37년도부터 국공합작이 장기석하고 모택동이가 힘을 합쳐서 일본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일본이 이치고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70만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장기석이 박살나요. 박살나는데 모택동은 싸움을 피해요. 싸움을 피해가지고 싸움을 잘 안 하고 자기 군대만 보호해.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모택동 군대는 점점점 강해져요, 이게. 또 하나, 요때 1941년, 45년 요 사이에 완난사변이라 그래가지고 모택동의 신사군이 전멸합니다. 전멸하는데도 그래도 항일전쟁만은 안 해. 일본은 잘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군사력만 보존해. 그러난 뒤에 1945년도에 국공내전 할 때는 이미 모택동은 정규군 91만, 민병대 200만이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군대로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국공합작은 한다 해놓고 장기석 보고 싸우라 그러고 모택동은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가능한 자기 군사만 보존하고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자,
항복 후에 국민당 장개석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아직도 국민당이 훨씬 10배는 강해요. 10배. 강해가지고 일본군을 무장해제하라. 그런데 공산당은 너희들은 내 명령을 들어라.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그랬어요. 움직이지 마라. 공산당 거역하면은, 이거 거역하면은 국민당군에서 공산당 공격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탁 내린 겁니다. 장개석은 일본군 무장해제하라. 소련군과 협력하라. 문제는 만주로 진격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주로 진격하라. 왜 만주로 진격하라 했냐 하는 문제인데, 국공내전 전에는 모택동이가 장개석이 모택동보다는 8.8배나 강해요. 땅이. 그 다음에 인구 2.4배, 군사력 3.6배. 그러니까 장개석이 훨씬 군대가 강해요.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소련이 1945년 8월 9일 날 소련이 만주로 침략해 들어와요. 얼마나 들어오느냐? 150만 명 침략해 들어와. 150만 명. 그 다음에 전차가 5,000대, 항공기가 3,700대. 어마어마한 군대죠. 어마어마한 군대로 만주로 쳐들어와요. 만주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일본군 간동군이 있는데, 간동군의 병력은 71만인데 싸움도 안 돼요. 싸움돼서 이 일본군이 전멸합니다. 전멸하고 60만이 포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차지해요? 누가? 소련이 차지해요. 왜 소련이 차지했느냐? 왜 차지했는가 하면 만주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주란 데가 어떤 데냐? 만주는요, 만주의 공업 생산력이 중국 본토보다도 훨씬 큽니다. 얼마나 크냐? 볼까요? 석탄 생산량은 전국의 36%, 철도는 41%, 전력은 61%, 시멘트 71%, 철강 91%, 콩 생산 75%. 이게 만주에서 나요. 그러니까 만주는 중국 본토보다도 훨씬 강해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장개석이 뭐란가 하면요, 동북을 탈지 못하면 중국은 산업국가로 발전할 수가 없다. 동북이 없으면 하북이 없고, 하북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 동북 없으면 중국이 없다는 거예요. 만주 없으면 중국이 없다. 만주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택동이요, 뭐라 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만주만은 차지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 공업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소련이 쳐들어왔어요. 왜 소련이 쳐들어왔냐? 소련이 쳐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만주 경제의 50에서 70%를 약탈을 해요. 뜯어가 버려. 왜 뜯어갔는가 하면은, 이제 중국이 만약에 장개석이가 중국을 통일하잖아요. 통일하고 만주의 그 중요한 공업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소련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국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 약화시키려고 하면은 만주로 침략을 해서 거기에 공장을 뜯어버리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제 모택동과 장개석 만주 전략인데요. 모택동은 1945년 5월 홍군을 만주에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만주에 진입한 군 병력이 13만 명이 됐어요. 13만 명. 장개석은 늦게 출발해요. 출발해서 10월 달에 미군의 도움으로 군대가 만주에 진주합니다. 근데 공산당의 열세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만주 누가 차지했어요? 소련 차지했죠? 소련 차지했어요. 소련 차지하는데 중소 협약을 해가지고 이 소련이 철수할 계획입니다. 철수하는데, 철수할 계획을 장개석한테 알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알려주는가 하면 모택동한테만 알려줘요. 한테 알려주고 철수해버려. 모택동 그거 알죠? 철수한 지역에 모택동 군대가 착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모택동 군대가 만주를 거의 다 차지해버렸어요.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난 뒤에 넘어갈게요. 넘어난 뒤에 드디어 장개석 군대도 미군의 도움으로 어디 들어가는가 하면요, 심양으로 들어가요.
이게 심양 아시죠? 그죠? 예. 심양에 20만 명이 들어갑니다. 20만 명이 들어가서 심양 서핑 혈전을 벌려요. 여기 전투를 벌립니다. 13만하고 20만이 붙어요. 어디가 이기겠어요? 20만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 가면 장춘입니다. 여기 서핑, 여기 장춘이거든요. 이 장춘은 어떤 데인가 하면은 교통이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장춘을 차지하면은 만주를 차지한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이가 이 장춘을 차지했어요. 하고 장개석이는 심양을 차지했습니다. 둘이가 중간에 있는 서핑에서 전투를 해요. 여기에 20만, 13만이 갖다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모택동이가 져버려요. 집니다. 져가지고 장춘을 내주게 돼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장개석이 장춘까지 먹었어요.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많이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요.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도가 나오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이 이겼죠. 이겼는데, 이긴 원인이 뭔가 하면, 미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줘요. 돈이고, 군대 물자고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국민당의 군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가지고, 무기를 받으면은 공산당한테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은 관리가 부패하면 나라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짓 해가지고 국민당이 부패로 1년간은 장개석 군대가 우세했는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중원전투가 일어나는데 중원전투까지는 국민당이 이겨요. 1년 지나자마자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보세요. 1949년이 되면은 이만큼 공산당이 차지하고 1950년쯤 되면 다 차지해버려요. 다 차지해가지고 드디어 1949년 10월 1일에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탁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난 뒤에 장개석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대만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게 이제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모택동이가 통일했죠. 통일하고 난 뒤에 1958년부터 19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을 해요. 대약진 운동을 하는데 대약진 운동이 뭔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한테 전부 다 밥을 공짜로 주겠다. 공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인민공사 식당을 엄청나게 큰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밥을 다 해요.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주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솥도 필요 없고 숟가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왜? 여감 있으니까. 밥도 주는데 밥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기 몇 번 주고 몇 번 주고 이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모택동이가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 예. 그게 바로 대약진 운동입니다. 문제는 이 공산주의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일은 잘 안 하잖아. 그죠? 일은 잘 안 해요. 근데 마침 그때 이렇게 큰 여기서 이제 나눠먹는 거예요. 인민공사 대식당에서. 근데 그 다음에 흉작이 됐네? 그 흉작된 이유도 아주 희한해요. 이제 모택동이가 탁 지나가는데 참새들이 벼를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택동이가, 야, 저 참새들 때문에 흉작 되겠네? 저 참새들 없애는 게 좋겠다. 이 말 한마디에 중국의 전 국민들이 일어서가지고 참새 잡기 합니다. 참새 못 내리게 하고. 참새가 다 죽어버렸어요. 참새 죽으면은 쌀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 벌레 때문에 안 돼요. 참새가 벌레 잡아먹는데 벌레를 하나도 안 잡으니까 벌레가 왕창 생기는 바람에 큰 흉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주에서 참새 잡았다 다시 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밥 해물 쌀이 없네, 이게. 밥 해물 쌀이 없으면요, 집에 주방기구라도 있으면은 산에 들려가서 초근 목표라도 해가지고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을 해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죽었느냐? 4천만이 죽어버렸습니다.
굶어가지고 또 4천만이 죽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져요? 누가 지금 모택동이가 책임져야 돼요. 모택동이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모택동이가 물러납니다. 물러나요? 물러나는데 누가 그걸 해결하는가 하면 유소기와 등소평이 대학진 실패를 성공적으로 회복을 딱 해요. 회복하니까 모택동이가 자기가 권력에서 밀려나게 생겼거든.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저 두 놈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요, 문화대혁명이에요, 이게. 예, 문화대혁명이 가지고 쫓겨나는데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모택동은 1949년까지는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이후는 흉악한 권력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고 난 뒤에 원래 이제 일본이 그 중국 들어가서 죽은 게 1,400만이요. 근데 모택동이는 훨씬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약산 김원봉이요. 들어보셨죠? 예, 그 영화 밀정하고 또 뭐 있었죠? 암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약산 김원봉입니다. 그 약산 김원봉은 원래 밀양 사람이에요. 밀양 사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조선의용대 구성원의 특징이 뭐냐? 이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대체로 최고의 엘리트가 건너가요. 우선 한국어는 기본으로 잘하고, 일본어 어때요? 일본어도 기본으로 잘하고, 중국 살았으니까 중국어도 기본으로 잘하고, 덤으로 영어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모택동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 또 하나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교육열이 강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태인을 능가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요. 굉장히 뛰어나요.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은 이 나라가 민족이 자꾸 바뀌어요, 그죠? 지배 민족이 자꾸 바뀌어요. 뭐 청나라도 했다가 뭐 몽골도 했다가 누구 했다가 그러니까 그다음 이게 합해지고 각 조그만 민족도 다 합해지고, 그러니까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나라 개념이 없어요. 어떤 놈이 오면은 그는 산적 같은 놈은 또 왔지, 그래 니 가라 이 정도. 굉장히 흐릿해요. 흐릿한데 아이고 조선족 보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조선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해가지고 이 팔로군, 홍군의 가장 대표적인 군이 팔로군인데 팔로군의 핵심이 조선인들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독립운동가 대부분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 대체로 조선 말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뭘 부르짖는가 하면 개혁을 부르짖어요. 그죠? 우리가 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개혁의 가장 극단적인 개혁이 뭐라 그랬어요? 사회주의잖아요. 개혁은 양극화를 없애는 건데 사회주의는 만민평등으로 재산을 다 나눠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선 말에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다가 사회주의자고, 이 사회주의자가 전부 다 만주를 피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이제 조선의용대로 넘어가면 처음에 1938년에 약산 김원봉에 의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10만 되지만은. 자, 그래서 요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면서 요게 두 개는 나눠져요. 조선의용대가 원래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데 조선의용대 중에서도 직접 북쪽 만주 쪽으로 올라가서 싸우자는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상해 임시정부 쪽에서 남아서 뒤를 좀 받쳐주자 하는 파가 있었어요. 싸우자는 파가 하북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하북으로 가는데 태양산 들어보셨죠, 그죠? 태양산 지구로 가요. 태양산 지구로 가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 조선의용군이 되는 겁니다.
의용돼서 의용군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 한국 강복군의 총사령관이 지정천이고 부사령관이 김원봉인데, 이 김원봉에 의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조선의용대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남아요. 남는 게 누군가 하면 김원봉이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정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정이라는 사람인데, 김원봉도 해방되고 난 뒤에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오는데 국방부 장관 격으로 넘어와요. 넘어왔다가 1948년에 월북합니다. 월북해서 북한에서 노동부 장관까지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무정이라는 사람은 해방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군단장 별 3개 달고 6.25 때 남한으로 침략해오는 사람이 바로 무정입니다. 그래서 김원봉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국기로 김원봉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여기 태양산에 가가지고는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만들 때는 김원봉이가 만들었는데, 김원봉이는 여기 남고 무정에 의해서 태양산으로 가서 태양산에서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연안으로 가요. 연안이 누가 있었어요? 모택동이 있었잖아요. 여기가요. 여기 팔로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팔로군 안으로.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뒤에 만주로 가요. 개편. 여기서부터. 자, 조선의용군 총대장은 아까 누구였어요? 약산 김원봉에서 누구로 바뀌는가 하면 김무정인데, 원래 성이 김씨인데 김씨 빼버리고 그냥 무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부사령관 박효삼,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팔로군으로 들어가 버려요.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전부 다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이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죠? 석기문 세주 넘어가고 수장님 넘어가고, 자, 조선의용군이 되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넘어갈게요. 이제 김무정, 여사는 김무정이에요. 원래 팔로군 포병 사령관이었다가 조선의용군 사령관으로 되는 거예요. 자, 저 연안에 있을 때는 이런 데 살았어요. 이런 데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뭐라는가 하면은, 야, 이제 이제 8.15 1945년 됐잖아요. 그죠? 45년 해방됐어요. 되고 난 뒤에 조선의용군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동북 삼성으로 보내요.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제1지대, 제3지대, 제5지대 해서 전부 다 만주로 보내요. 왜 만주로 보내겠어요? 만주가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지역에 팔로군의 가장 핵심인 조선의용군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1945년 당시 항복 직후에 동북 삼성, 만주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정통 정부를 누구로 봐요? 장개석으로 보는 거예요. 장개석으로 봐요. 그런데 만주 지역에서는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잖아요. 그죠? 만주국을 세울 때 조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 몇 명이 들어가느냐? 200만 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선 본토에는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2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10%가 만주로 간 거예요. 만주로 가가지고는 일본 사람들이 차별 정책을 써요. 차별 정책 써가지고 만주에 있던 중국 사람들은 푸대접하고 조선 사람들은 대접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만주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이 망하니까 만주 사람들이 조선인을 못 살게 굴어요. 못 살게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공산당은 조선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왜 인정해 주는가 하면, 공산당이 누구를 파견했어요? 조선의용군을 파견했잖아요. 조선의용군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조선인들을 굉장히 공정하게 대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북 삼성에서 1946년에 장춘까지 누가 차지했어요? 장개석의 국민당이 차지했잖아요.
차지한 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뒤집은 사람이 바로 조선의용군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용군에 의해서 공산당이 동북 3성을 딱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중공 공산당으로 봐서는 이 중국을 공산당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조선의용군이요. 예. 그래서 토지 분배 문제로도 공산당에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조선인들의 공산당에 대거 입당해가지고 국민당 패배에 결정적으로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패해서 장개석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해방 후에 됐죠? 네. 그러난 뒤에 조선인들이 드디어 북한으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한 10만 정도 돼요.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만주에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만 명 정도 되는데 김일성이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김일성이는 소련파입니다. 이거는 연안파요. 만약에 연안파 10만이 들어오면은 김일성이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입국 거절합니다. 입국 거절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미립국해요. 조선의용군이 저는 미립국을 하는데 미립국을 해가지고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돼요. 이거는 나중에 김일성이가 완전히 북한을 장악하고 난 뒤에 군대 창설하고 북한 장악하고 난 뒤에 조선인민군, 조선의용군 10만 명 들어와도 큰 변화가 없겠다. 그럴 때 10만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10만 명이 들어가지고 이 3개 사단 창건 후에 의용군이 입국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 명 입국해가지고 6.25 전쟁 당시에 전 인민군의 거의 반이 조선의용군이요. 그 조선의용군에 의해서 6.25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선의용군이 없으면 6.25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조선의용군이고, 그리고 난 뒤에 어택토이가 6.25 때 북한이 불리하니까 100만이 들어오죠. 그죠? 100만 들어온 이유가 있잖아. 그죠? 왜 들어왔겠어요? 조선의용군에 의해서 만주를 차지하게 됐고, 만주를 차지해야 중국 차지하거든. 그죠? 그 역할을 조선의용군이 했기 때문에 어택토이는 그 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쳐들어오게 된 거죠. 예. 숙청.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태평양 전쟁했고, 이번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근대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조선의용군이 북한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뭔가 하면, 다음 시간에 원래